건군 제75주년 및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잠시 뒤에 시작이 됩니다. 한미 첨단 무기들을 선보이고 공중전력이 서울 도심에 전개될 계획이었는데요. 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센터장이신 정한범 교수 그리고 엄효식 전 대한민국 합참공보실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서울 시내에서 10년 만에 벌어지는 시가 행진입니다. 자, 원래 5년 만에 국군 시가 행진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벌어지는 시가 행진, 특히 육해공, 해병대까지 다 함께 참가하는 시가 행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참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오늘 시가 행진의 의미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 교수님, 오늘 시가 행진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동안 그 시가 행진 이런 것 많이 좀 못 봤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이제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행사의 사실은 백미는 우리 공군 전력을 그렇죠. 과시하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비가 와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이 된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핵심은 그것보다는 이제 과거에 우리 군 위주의 이 퍼레이드였다면 오늘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퍼레이드라고 하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엄전 실장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좀 말씀하셨듯이 기상 탓에 블랙 이글스나 아파트나 이런 모습을 좀 못 본 게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 네, 지난 한 2달 동안 도보 부대들이나 장비 부대들이 활주로에서 열심히 훈련을 했고 또 서울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하늘에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들도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특전사 요원들이 낙하산으로 공수훈련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오늘 맑은 가을 하늘 날씨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있고 저희도 물론 아쉽지만 직접 훈련을 했던 조종사분들이나 또는 그 특전사 요원들이 아마 더 아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마음속에서 다들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가 행진을 통해서 많은 한미 최첨단 무기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장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자, 기존의 어떤 열병식 또는 뭐 시가 행진하면은 뭔가 좀 지나치게 좀 권위적이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그런 어려운 분위기였다면 올해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지금 올해 컨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게 퍼레이드라고 하면 육군 위주의 전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 또 해병대, 또 그 밖에 다른 제대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 군 전력은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전력들이고요. 또 그마저도 사실 북한의 이런 도발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런 좀 의구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개발한 이런 전략 자산들이 굉장히 훌륭한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산들이 지금 오늘 같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첨단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부터 본회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뭐 태권도 시범 등등이 이루어졌고요. 4시부터 시가 행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가 행진 10년 만에 진행이 되는데 10년 만에 진행인 만큼 육해공, 해병대까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엄전 실장님, 10년 만에 오늘 기념식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군이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하게 될 때 먼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북한군이 3번에 걸쳐서 심야 퍼레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병식을 진행했죠. 그래서 그러한 군사적인 위력 과시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불안감을 주고 또는 안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아마 궁금증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국민들의 호기심 또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단번에 해소시켜주는 행사가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 및 이번 퍼레이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군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군인들이 강인한 전투력을 가져야 되고 또는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첨단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 특히 오전 행사에 이어서 오후 퍼레이드에서 충분히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10년 만에 시작이 된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이번 행사를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이다.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시가행진에서는 장병들과 국민들이 군악대, 또 영광고등학교 마칭밴드, 또 각 군의 마스코트 인형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 설치한 국민사열대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광화문 광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뒤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행사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해공, 해병대, 마스코트와 사진 찍기, 포토존 운영,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태권도 시범단 모습도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좀 사실 날씨만 좀 더 좋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더 현장에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도 북한의 열병식 얘기를 했지만 네네. 저희가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기계적이고 아니 저럴 수 있나라는 그런 아주 그 경직되고 약간 예. 그 신흥 종교 같은 그런 집단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군의 날 행사는 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그 국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진이나 또는 시민들이 그 국민 사일대에 나와서 국군이나 국군 장병들과 장비들을 사일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는 예. 하나의 공식적이고 딱딱한 행사가 아니라 군이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네. 우리 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페스티벌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처럼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전에 있었던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취소가 됐던 고정익 비행, 뭐 F-35A, F-15K 우리 각종 최첨단 전투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좀 아쉬웠어요. 예, 저는 사실은 예. 그 용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예행 연습하는 장면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네. 이런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봤어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어차피 지금 오늘 그 퍼레이드에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좀 이렇게 네네. 우리 고정의 그 자산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장 이제 최신의 전투기가 F-35A라고요. 이것은 2019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조종사가 탈출을 했는데 그것도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 비행기가 사라져가지고 예. 굉장히 좀 그 난감한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편으로 이게 좀 못 찾아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또 그만큼 이 스텔스 기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능이 이제 뛰어나다. 거꾸로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라든지 이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전략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F-15K라고 2005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되었는데 이건 이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예. 뛰어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월등한 무장 탑재량 그리고 고도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원래 F-15는 이글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력 전투기가 이 F-15K하고 KF-16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KF-16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에이사 레이다하고 데이터링크 같은 성능 개량으로 4.5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비행기들이 또 있어요. 네. 과거에는 이런 굉장히 뛰어난 전략 자산들을 미국에서 수입만 했는데 이제 TA-50이라고 이것은 전술 입문 훈련기라고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이제 주로 쓰이는데요. 첨단 비행 제어 시스템하고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춰서 유사시 작전 투입이 가능한 그런 훈련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FA-50은 우리나라가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로요.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폴란드에 벌써 80여 대가 수출된 K방산의 미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소총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최첨단 전투기들을 생산하고 수출까지 한다는 것, 격세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관련돼서 메시지까지 냈는데요. 엄전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북한이 연일 그 입만 열면 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네. 핵과 미사일 위협 아니겠습니까? 예. 핵무기 개발을 이미 이제 완료했다. 또 뭐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까지 완료했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 네. 다양한 사거리의 그 탄도 미사일들 단거리에서부터 ICBM까지 이미 뭐 실험 발사를 하고 있고 예. 자기들 입으로는 이미 전력화까지 했다라고 약간 그 허언증에 가까운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대통령께서는 북이 만약에 그런 핵으로 도발을 하게 된다면 네. 북한이라는 정권이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질 정도로 예.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우리 한미동맹의 결의를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 장병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그 안정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북한이 그런 우리 군 통수권자의 그러한 경고, 그러한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한범 교수께 좀 들어볼 텐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핵 도발들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발끈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인데 그만큼 우리 군 전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네. 우리가 과연 북한을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들이 항상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약간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과의 동맹이 항상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없으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그 핵과 관련돼서 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과 동맹 또 미국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중요합니다만 사실 우리만의 독자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이 전력이 사실 그 세계 6위권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북한의 도발 정도는 이제 우리 독자적인 능력으로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가행진에 등장할 신전략 무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만 소개를 부탁드릴 텐데요. 정 교수님, 우리가 뭐 LSAM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형 사드라고 하는데 과연 LSAM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북한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많은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을 겁니다. 네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또 핵실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이거 북한의 핵 공격이 혹시라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불안감들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사실 핵무기라는 것이 쉽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긴 네.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 사실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네. 그런데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러니까 저고도로 오는 북한의 미사일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우리가 이제 방어가 가능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고도로 오는 미사일들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같이 이제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패트리어트라든지 이 사드 같은 이런 미사일들은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한 그런 미사일들이죠. 네. 유효경 미사일인데요. 예. 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막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있고요. 자, 현장에서 이제 우리 군의 시가행진이 시작이 될 텐데 곧 장비 부대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선두는 군사 경찰 모터사이클 부대인데 전시와 병시 대테러 등을 수행하는 정예 부대죠. 자, 군사 경찰 MC 어떤 건지 좀 엄전 실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군사 경찰의 MC라고 하면 네. 모터사이클 부대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평상시에는 이런 도로교통 질서를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 네네. 전시나 또는 유사시에는 도보부대의 이동 또는 기동부대의 이동, 기계부대의 이동을 앞에서 정리하고 안내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보통 수방사 이하에 이런 MC 부대가 있는데요. 저 부대에 있는 인원들은 대부분이 간부급 부사관들이고
군생활을 굉장히 10년 이상한 정예 요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곧 이제 시가행진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15분,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져서 15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장비 부대부터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C 부대가 출발을 하는 것 같죠. 자, 군사경찰 MC가 출발합니다. 제병 지휘부와 장비 지휘부가 뒤를 이을 것이고요. 자, 정 교수님. 지금 보시면 이제 예. 화살표 대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네. 화살표 대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일단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네네. 우리 옛날에 하객진을 본 것 같은 그러네요.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예예. 사실 이 그 군사경찰 MC 기동대는 이제 전시, 평시를 가리지 않고 대테러 임무, 그다음에 호송작전 임무를 네네. 수행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부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야만 작전을 하지만 예. 이 군사경찰들은 평시에도 작전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